안녕하세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점만 계속 연구 중이죠, 김쌤은. 김쌤이 영어는 공부해서 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뭐 김쌤 영어는 공부 아니고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공부가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자, 제가 사진도 몇 개 준비하고요. 그리고 예제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쌤이 만든 컨텐츠가 무엇인지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요즘 동영상을 좀 많이 올렸잖아요. 김쌤이 이렇게 해설하는 거 말고 그 외국인 사진 나오고 네이티브 음성 나오는 거, 이거 도대체 뭐 기존 영어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것만으로 사실 김쌤 영어는 아니죠. 그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만 먼저 올린 겁니다. 이전 내용, 그러니까 그것이 김쌤 영어이기 위한 이전 단계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올리면서 이 기존의 동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듣게 되는데, 근데 이게 기존의 영어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한국어처럼 그냥 느낌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영어였는데 한국어처럼 느껴지다니.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었는데, 아니, 네이티브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원리가 적용돼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 포스팅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시청하시면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김쌤이 왜 50개의 영화 같은 아주 짤막한 동영상을 올렸는지 알게 될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영어는 공부가 아닙니까? 여기 강아지 그림 보이시죠? 강아지가 어, 뭘 들고 있습니까? 뭘 물고 있습니까? 밥그릇을 물고 있죠. 밥그릇을 물고 있고 눈빛을 한번 보세요. 밥 달라고 하는 애처로운 눈빛 같지 않습니까? 저 상태에서 종을 치고 밥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종 치고 밥을 줍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밥 줄 때 종 치고 밥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립니다. 근데 그렇다면 종소리의 의미가 밥을 준다라는 거, 침을 흘린다는 것은 배고픔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밥 준다는 거다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저 강아지가 공부한 거냐 이게요. 종소리는 밥 준다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외웠냐는 거예요. 주인님께서 종소리를 들려줄 때는 밥을 주는구나. 요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열심히 외운 결과 종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침이 나오게 되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강아지가, 저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눈빛을 말씀드리냐면요. 눈빛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죠. 마음은 김쌤이 말하는 심포, 심장을 둘러싼 뇌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저 눈빛을 보세요. 저 눈빛이 공부하는 눈빛입니까? 아니면 애처롭게 배고파서 밥을 달라는 눈빛입니까? 표현하는 눈빛 아닙니까? 뭘 기억하려고, 뭘 분석하려고 하는 눈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어린 아이, 한 유아, 한 두 돌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돌에서 두 돌 사이 두 아이가 지금 목욕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 꼬마 외국인 아이가 유아죠. 유아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죠. 막 신난다고 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을 김쌤은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요. 이런 경우 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물장난하니까 신나는가 보다, 재밌는가 보다,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엄마는 뭘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에헤 막 이렇게 지르고 막 신나할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 물어보거든요. 이런 엄마는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요. 또 똑같이 막 소리치고 막 기분 좋아하는 얼굴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분이 좋아요? 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요한은, 기분이 좋았을 때 그 상황 느낌이 저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강아지에게 종소리만 들려줘도 배고픔을 느껴서 침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강아지가 공부하지 않았듯이 인간도 역시 공부하지 않고 언어를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애견 주인이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쳐야 했죠. 아기한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기가 저렇게 기분 좋아서 소리칠 때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기분이 좋아요 라는 말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쌤 영어는 뭘 필요로 합니까? 김쌤이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그 점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이 만든 자연영어 예시. 김쌤의 자연영어 예시 1-1. 그러니까 김쌤이 만든 자연영어 특별반 프로그램이 있고요. 6개월 분량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활용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짜리 프로그램인데요. 그렇고요. 그리고 자연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역시 1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3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요. 3개 중에 2개 또는 3개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종을 치면 빨리 강아지가 그 소리에 대해서 느낌을 자동으로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하나 할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고 그건 각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3가지 파트의 프로그램 중에 단계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 3가지 파트 프로그램 중에 3번째 자연영어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여인이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사진은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막 심각한 표정으로 소리를 막 지르죠.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 같아 보이진 않아요. 자, 이 2개의 사진을 참조해서 이게 상황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가장 싼 가격이 매겨진 온라인 매장에서 다나와 같은 거 있죠? 다나와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가격이 싼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 온라인 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1,000짜리 명품 가방을 50%, $1,000에 50%면 $500죠. $500를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누가요? 엘사 양이.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건은 오지 않고 또 인터넷 접속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참 불행할 건데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했는데 그런데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위에 있는 사진이 첫 번째 표현하기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 이거죠.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혼잣말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여기 표현하기 있습니다. 표현하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는 미래의 확신의 정도는 70% 정도 된다. 요거를 영어로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영어로. 근데 표현이라고 했어요. 영작하고 달라요. 영작은 단어를 문법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완결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영문법 맞춰가지고 또는 국문법 맞춰가지고 엄마한테 옹알이 할까요? 전혀 그게 아니죠. 옹알이를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아기가 목욕탕에서 신나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국문법에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냥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언어가 습득이 됩니까? 된다는 거죠. 아기는 되었잖아요. 그럼 뭐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한 걸까요?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아기가 느낀 기분이 좋다라는 그 감정이 틀린 겁니까? 아기 입에서 나가는 언어는 국문법에 맞지도 않고 국어도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아기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가짜냐는 거예요. 그 느낌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강아지가 배가 고파요. 그 배고픈 느낌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가 그 배고픈 느낌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지, 강아지가 멍멍 짖는 그 소리가 배고픈 느낌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뭐 그냥 음성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표현을 할 때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마음에 있었죠. 이게 뭐냐면 컴퓨터로 말하자면 기억 어드레스. 예, 기억 어드레스. 뭐죠? 컴퓨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 저장소 번지수. 번지수를 정해줘야지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의도,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져야 그 느낌의 번지수에, 기억 장소에 파동이, 소리가, 그 소리는 어떤 소리든 상관이 없어요. 멍멍, 짹짹, 삐약삐약 이런 소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인지 국어인지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리가 자동으로 그 느낌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하는 순간 심포에 기억 장소가 지정이 되어지고 그곳에 자동으로 그때 들린 소리가, 자신이 표현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들린 소리가 자동으로 기억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득 원리, 본능, 그것을 우리 심포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래주세요. 점점 웃기긴 하는데.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김쌤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 여기 문장 힌트 1 여기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How can I bring the money back? 다시 한번 How can I bring the money back? 들리시죠? 요 문장을 이용해서 영어 표현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또 두 번째 사진은 어떻습니까? 전화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장면이죠. 신기가 불편한 말을 하는 건데요. 이때 뭘 했냐면 소송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소송하려고 전화한 게 아닌데 돈을 받으려면 소송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말하는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해 보는데 어렵다면 문장 힌트 2번을 듣고 Wouldn't it be better? Wouldn't it be better? 예, 요걸 듣고서 표현해 보라는 거죠. 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요 표현해 본 것을 김쌤의 카카오톡으로 음성 메시지로, 본인 음성 메시지로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이걸 하면 왜 좋습니까?
자,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외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표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공부는 기억하려고 말을 해요. 근데 표현은 뭐냐면요. 전달을 목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는 전달을 목적으로 옹알이를 하지 외울 목적으로 옹알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쌤에게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런다면 표현을 목적으로 표현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심포에 저장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고요. 또 그날 미션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두 가지 문장을 더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김쌤이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How can I bring the money back to me? Wouldn't it be better going to court? I don't have an announcement. Could you tell me, please? I don't know exactly. I'm just taking a picture. 자,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동영상을 봐도 못 알아먹겠어요. 김쌤이 스크립트, 스펠링이죠. 스크립트를 같이 보내드려요. 이걸 보고서 하면서 이게 뭐예요? 심포에 음성 파동이 기억되는 소리입니다. 깨달음이죠. 이렇게 계속 1년간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새 그림 있죠.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개를 달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왜 날개를 안 달아야 합니까? 달 필요가 없으니까. 날개가 이미 달려있는 걸요. 새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어미새가 보여주긴 하겠지만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고 있는 새한테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새는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지 가르쳐 줄 수도 없죠.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김쌤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인간이요, 사람이요, 언어를 습득하는 거는요, 본능이에요. 새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발음기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청음기관이 있죠. 그리고 듣고 있거나 말하려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 처리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김쌤이 말하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뇌세포, 심포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심포 외에 또 뇌세포가 많이 있는 곳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뇌입니다. 두뇌는요, 분석하고 창의력이 필요하고요, 이해가 필요하고 비교하고 그런 의식적 활동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일이 모든 걸 지정해 주지 않듯이 습관적 처리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하려면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라고 지저스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바이블 어디에도요, 말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인간을 만든 조물주가 쓴 책이라면 그 책은 진실일 텐데요. 그 책 어디에도 말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은 심포입니다. 그리고 심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새가 날개가 있으나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뇌가 IQ 3자리로 발달한 성인일수록 무의식적 처리, 습득기관, 무의식적 처리기관인 심포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를 외워서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두뇌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전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곡선에 따라 잊혀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외웠다 하더라도 읽어서는 이해가 되는데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습관적 처리에서 종소리가 나면 강아지가 저절로 배고픔을 느끼듯이 들으면 자동으로 저절로 느껴져야 되는데 저절로 느껴지는 습관적 처리 기관인 심포에 기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만 들어서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심포에 없어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외국인이 말을 하면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포에 기억이 되어 있지 않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도 머리 기억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울렁증. 그리고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진다. 왜 그렇습니까? 심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얘진 거죠.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심포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빨리 느끼라고 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죠. 그게 울렁증입니다. 김쌤은요, 아기가 언어를 습득하는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지난 지금 90년도부터 연구했으니까 지금 28년간 연구했고요. 알고리즘을 알게 되어서 특허에 등록하게 된 거는 2012년? 2012년도에 특허 등록이 되었고요. 그 이후 이 특허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3자부에 의해서 김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알고리즘으로 이용해서 언어를 특히 영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 특별반, 온라인 학습반, 특별반을 만들었고요. 특별반은 6개월 과정이고 그걸 근거로 활용반을 만들어서 1년 과정, 그리고 자연영어에서 1년 과정, 총 2년 6개월 과정을 완성했습니다. 책은 12권 집필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해서 영어가 되게끔 했는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김쌤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누구처럼 TV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거 정말 될 것 같다 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김쌤이 만든 네이버 카페 김쌤 영어에 오셔서 이 특별반 가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지사항 보시고 정말 이거 될 것 같다, 날 수 있을 것 같다, 영어 날개 한번 달아보자 하시는 분들 신청 바랍니다. 김쌤은 영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뢰.